CSL 296경기 151골, 2경기당 1골. 2018년 올해의 선수상. 우레이, 그는 과연 중국 내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현재 몸값은 약 50억. 중국 국적 선수로는 1위의 몸값을 지녔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18년 우레이의 울버햄튼 이적 소식이 들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우레이는 상하이 상강의 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이 먼저다며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 우레이는 아시아 내에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비록 신체 밸런스가 부족해 거친 유럽 리그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 빈 공간을 찾아가는 위협적인 침투로 사실상 아시아 선수 중에는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이나 머니로 무장한 중국 리그에서 수많은 유럽 리그 출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만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 최고의 재능이라 찬사받는 그는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중국 언론 매체를 비롯 축구 팬들마저 나서 우레이를 찬양하고 나선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 내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우레이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시청자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구독자 113.7만의 인기 인플루언서 이노바는 우레이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시청자의 질문에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问下李哥怎么评价吴磊和孙兴民比呢？客观点，吴老黑必死。怎么评价吴磊啊？首先，吴磊确实是近10年来中国最具有天赋和才华的足球运动员。但是呢，怎么评价他呢？评价也仅仅是中国第一啊，也是中国最强的。但是在整个亚洲来说，都是不入流的啊，不入流的，这是客观嘛，也没有吴老黑。你跟韩国的那几个比，日本的那几个比，甚至伊朗的几个比，都比不了啊，都比不了。只能说吴磊出去的太晚了。如果吴磊能够在董方卓这个年纪出去的话，并且在豪门的话，应该会有很大的成就。其实我挺不能理解的，像你说五大联赛哈，五大联赛有这么多球队的老板都是我们自己中国人哈，比如说那国米啊，对吧？马竞啊，马竞王健林股份也挺多的，国米是苏宁的嘛。但为什么不能多把咱们中国足球的这些希望之星给送过去啊？我觉得这才是未来啊！你让他在我们这个足球体制里面长大的话，你看现在的这帮国足，白斩鸡，身上全是纹身，是吧？之前还爆出什么抽烟喝酒，在酒吧里面喝酒，所以说为什么不早一点把这些好的苗子送出去，接受这些足球豪门的培养？我这个我就觉得是很疑惑。跟孙兴民比，吴磊跟孙兴民比的话，肯定那就相当于是，怎么说呢？这个差距非常大。吴磊只是在西甲的一个确定要降级的队伍，还不是担任的主力前锋，进球也比较少。相反，孙兴民已经是亚洲第一人了，并且可以这样讲，孙兴民以下现在的年纪和他现在的自律情况来讲的话，孙兴民这2年的上升势头能够进金球奖前10。如果孙兴民现在能够去一支好的队伍的话，孙兴民绝对是有机会，就有能力啊！我不说有机会，有能力。孙兴民如果在一支豪门的话，顶级豪门的话，他是有能力进入到金球奖前3的，只要他健康。孙兴民的个人能力已经是亚洲第一了，亚洲历史第一了。现在的成绩，热刺的绝对主力，多次力挽狂澜，并且在顶级的欧冠比赛里面对阵顶级球队，可以说是亚洲历史第一球王了。所以说，吴磊跟孙兴民比的话，差距非常大，非常大。你甚至可以说就是中国，就是亚洲英格兰和欧洲中国队的区别，明白了吧？区别就这么大。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해외 농구 선수까지 데려와 손흥민의 영향력을 비교하기에 이르렀는데요. 孙兴民、杜兰特、杰伦格林谁影响力更强？未来杰伦格林能否超越克莱呀？孙兴民呢？杜兰特呀？
杰伦格林他当下没打出什么成绩啊，目前你要说他比班春磊强也不见得，对不对？没打出成绩啊。孙兴民呢？孙兴民球王，杜兰特呀，杜兰特影响力啊，他全世界范围之内真说影响力的话，比不了孙兴民。孙兴民现在已经是亚洲足坛的一哥了，整个亚洲视孙兴民为骄傲。不夸张地讲，你只要说认真喜欢足球的话，你不可能不认可孙兴民的实力，非常有实力，在英超啊。别人说人家是韩国的，我们是中国的，好像说呢你天然的得排斥。我感觉体育是跨国界的。孙兴民在我内心当中也是一位正面大脑，属于是这种挺有实力，积极正面。整个亚洲是孙兴民坚实的后盾和拥趸。那你说他根基多硬啊？亚洲是真正的世界文化中心，我们都支持孙兴民的，不然都没有人支持。 어찌 보면 그들 역시 손흥민 선수가 우레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월등한 실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중국 스포츠 팬들 역시 알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애국주의로 포장한들 손흥민과 우레이 이 둘이 각각 10여 년간 세운 기록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 축구협회는 되려 뿌리부터 뒤집어 엎고 유소년부터 차근차근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중국 U23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박항서를 선임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의외로 자국 인민들의 빈축을 사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앞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박항서는 베트남에서 쌀딩크라고 불리며 큰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교체된 상태이며 다음 행선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축구 강국을 꿈꾸는 동남아 내 모든 국가들이 박항서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고 이에 싱가폴로 행선지가 결정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연 중국 매체는 박항서의 선임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폭로되었는데요. 중국 매체 소우는 한 중국 매체가 직접 박항서 감독을 23세 이하 U23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박항서 감독을 선임해야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 획득이 가능하다고 중국 축구협회에 당부했다. 는 폭탄 소식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중국 축구의 파리 올림픽 진출은 희박해 보인다. 만약 CFA가 결단을 내려 박항서 감독을 선임한다면 충분히 대박이 날 수 있다. 며 박항서 감독의 선임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내려버린 것. 이들은 충격적이게도 뒤이어 박항서를 U23 대표팀에 선임하면 자연스레 싱가포르나 태국서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적어져 중국팀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만약 박항서 감독처럼 중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독이 싱가포르나 태국으로 간다면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며 그들이 선임하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해당 중국 매체의 주장은 곧 중국 내 인민들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고 현재는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그들이 과연 박항서 감독의 선임을 성공적으로 저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올림픽 티켓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이다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축구팀이 올림픽에 진출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는 속도가 빠를까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